드디어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니뉴스가 방송됩니다. K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6월 17일 저녁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민들로서는 지난 주말을 기해서 르바란 휴가가 다 끝난 것으로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일부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보면은 자신들의 어쩔 수 없는 개인 사정 때문에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주간 내내 고속도로라든지 공항 그리고 항구까지 귀성객 차량과 인파로 붐비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르바란 휴가가 언제 끝나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잘 알고는 있지만요, 어쩔 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휴가 기간이 끝나자마자 귀성을 하자니까 귀성표 가격이 터무니없이 너무 비싸고 좀 더 일찍 귀성을 하자니 휴가가 너무 짧게 느껴지고, 그러니 아예 휴가가 다 끝나고 나서 천천히 귀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느끼는 것과 우리가 느끼는 르바란 휴가는 다르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인도네시아 국립지질기상청은 인도네시아 전역에 강풍이 예상된다고 하는 일기예보까지 내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높은 파도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선박은 항해에 주의를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인도네시아는 환절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다는 물론 육지에서도 강풍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특히 고리진 마을에서는요, 아주 강한 회오리바람을 동반한 그런 강풍이 불기도 합니다. 하여간 지금 인도네시아는 비가 적게 오고 있고요. 그 대신 낮 시간에는 무척 덥습니다. 건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증빙하고 있는 것이죠. 건기가 되면은 이상하게도 감기에 걸리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와는 정반대로 인도네시아는 남반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침 해가 늦게 뜨고 저녁에는 해가 일찍 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있다면 골프를 서둘러 마쳐야만 그렇게 해야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인도네시아 정치권 뉴스인데요. 인도네시아 정치권은 지금 아주 고요 속의 찻잔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부정선거 소송에 대한 1차 공판을 마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대선 불복 이슈는요, 한 차례의 통과 의례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아주 큰 소요 사태가 있었는데, 이거는 보통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선관위 개표 때 기호 2번 브라보 지지자들이 한 번에 험악한 데모를 실시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느 선거 때처럼 그냥 쉽게 물러서지 않고 그대로 선관위에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지방선관위 사무실까지도요, 거의 전국적으로 서로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데모 준비를 하고 있는 브라보 측은요, 그대로 계속해서 데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법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받겠다고 제소를 하고 있습니다.
헌재로 넘어간 부정선거 소송은 한때 헌법재판소가 그냥 기각을 해버릴 것이라고 하는 소문이 난무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관들은요, 기각을 하지 않았고요, 기각을 할 기미조차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 판사들은 기호 2번 브라보 측의 부정선거 소송 건을요 그냥 기각해 버리기에는 너무 헌법재판관들의 부담이 크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달 말로 예정하고 있는 2차, 3차 공판으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적어도 이달 말까지 정치적 휴면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 선거 불복 혹은 투개표 불복 헌재 제소는요 9명의 헌법재판관들의 손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조코이 마루프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브라보 산디아고조를 선택할 것이냐 하는 그런 초이스를 가지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인도네시아 국민들은요,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 촉각을 아주 곤두세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민들로 봐서는요, 아주 긴장이 되는 그런 순간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교민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외국인들은요, 르바란 휴가에 취해서 그만 인도네시아 정치권의 이슈가 뒤로 밀리고 있는 것, 그런 것을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치권은요, 조용한 가운데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코위 측은 브라보 측을 사라 이슈로 조사를 할 수도 있다는 말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브라보는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브라보 측도 질세라 마루프 부통령 후보의 비엔니은행 감사직 커미셔너직을 유지하면서 대선에 나왔다 하는 그런 선거법 위반을 말하고 있고요. 그 증거를 내놓겠다고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라라고 하는 것은요, 인도네시아의 특이한 약어인데요. 수쿠, 즉 민족을 거론해서는 안 되고요. 아가마, 그리고 즉 종교를 거론해서도 안 되고, 또 라디칼리즘, 즉 다시 말해서 급진주의 등을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브라보 측이요, 지난 4월 대선 때 그런 이슈를 이용했다고 해서 조코위 측이 제소를 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가 어떤 사건의 증거와 혹은 그것이 잘 됐냐 못 됐냐 하는 것을 조사하거나 판별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헌법재판관들이 조사를 할 권한도 가지고는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그 많은 투표소의 정황이라든지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릴 시간이 라든지 그런 여력이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달 말 이전에 3심을 마쳐야 하니까요.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헌법재판관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탄핵 소추 기록을 다 읽지도 못할 정도의 시간이었고 또 심판에 임했던 상황과 너무 흡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도네시아 메디아들은요, 헌법재판관의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냐 하는 그런 분석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헌법재판소 판결에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부, 그러니까 대통령이 3명을 추천을 하고요. 입법부인 국회에서 3명, 나머지 3명은 사법부인 대법원에서 임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상권 분립 원칙에 맞춰서 임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사람인 이상 자신의 진로와 그리고 거취에 대해서 좀 더 재가면서 심판에 임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헌법 심판을 보고 있노라면요,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가 기억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도 헌재 재판관들은요, 누가 임명한 판사들이냐에 따라서 헌재 판결이 좌우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지금 인도네시아가 그 꼴을 맞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조코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줘도 문제가 될 것이고요. 브라보 측의 손을 들어줘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기호 1번 조코위 마루조를 밀어주게 되면은 헌재의 그 선관위 밖에서 지금 여전히 진을 치고 있는 데모대가 난리를 칠 것이 분명하고요. 그렇다고 브라보 측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은 인도네시아 정부군 더 큰 소용돌이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 이렇게 예상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쉽게 말해서 조코위 측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자니 브라보 측이 적어도 10월까지는 그러니까 약 넉 달간 데모나 테러 등이 전국적으로 자행될 것이 분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기 정부 시작 전까지는요,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요,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할 때에 무슨 증거물을 가지고 재판을 하면은 문제가 없겠지만은 그렇게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할 때도 무슨 증거나 잘잘못을 가리는 게 아니라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부족하다든지 아니면은 헌법 준수 의지가 없다는 식으로 헌재 판결문을 쓸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인도네시아도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헌재와 선관위 건물 앞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데모들을 인식한 나머지 헌재 재판관 전원이 브라보 측이 제사하고 있는 일부 지역에서의 재선을 하도록 판결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요, 촛불 세력을 의식했던 나머지 그냥 헌법 수호 의지 부족으로 몰아갔던 것처럼 인도네시아 헌재도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지역에 따른 선거 개표 결과가 큰 표차를 보이고 있는 것도 아주 많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결심을 하기가 상당히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 조코위 대통령을 둘러싸고 인도네시아를 뒤흔들고 있다는 4명의 정치적 마피아들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또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지식인들로부터 너무 지나치게 중국인들 편을 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외채도 너무 많이 끌어들여서 위험하다는 그런 지적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불리하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간 인도네시아 고위직 공무원들은요, 잠시 일을 멈추고요, 이달 말에 나오게 될 헌재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부가 일단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Di atas ni solu pasona con olu tu si maro
Visitano monburi siure aku sarigoma. Samos Sernauria, Samos Sernauria, Samos Sernauria, Samos Sernauria, Samos Sernauria, Danauri. Samos Sernauria, Samos Sernauria, Samos Sernauria, Samos Sernauria, Samos Sernauria, Danauri.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다시 인도네시아 로컬로 들어와서 조코위 대통령 정부는요, 금년 르바란 이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카르타로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크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문과 방송 매체들도 어떻게 하면은 이런 도시 인구 집중 현상을 줄일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뾰족한 수는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단기 대책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자카르타 입구에서 단속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이 인도네시아 공무원들은 그것이 대책인 양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카르타로 무작정 보따리를 싸들고 오는 시골 사람들이 버카시라든지 메락 등에 내리게 되면은 그들을 일일이 주민등록증을 조사해서 조사해보고 단속을 하겠다 하는 그런 제안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자카르타 통반장을 통해서요, 주민등록증 일제 조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데리고 있는 그 가정부라든지 운전수 집에서 어떻게 지속을 하고 또 그 주민등록증을 어떻게 적응하게 될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공무원들의 비리만 생산하게 해주는 그런 단속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시골 사람들이 무작정 상경을 하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인도네시아 농어촌의 문제가 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농촌에서 눈여겨봐도요, 일을 할 만한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먹고 살 길을 찾아서 자카르타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걸 막겠다고 하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카르타에는 그래도 최저임금이 높고요, 일자리도 시골보단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탈농촌 인구의 그 도시 집중 현상을 그저 나무랄 일도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문제는 정부가 시골에도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자카르타에도 일자리는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최저임금을 자꾸 올리다 보니까 자카르타를 비롯한 서부자와의 노동집약 산업체들도 임금이 좀 더 싼 중부자와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맥도날드라든지 KFC 같은 서비스 업체들은요,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서 인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요, 맥도날드 자동 주문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요, 이처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인도네시아와 마찬가지로 아주 문제점이 크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도 최저임금을 계속해서 올릴 것이냐 하는 것에 더 큰 관심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외신이 되겠습니다. 중동에서 먼저 전쟁의 신호탄이 쏘아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미국 드론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하더니만 급기야 이제는 사우디와 일본 유조선이 피격을 당했다는 외신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동북아하고 남중국해는 긴장만 고조될 뿐 전쟁 위험은 중동으로 밀려가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란은 북한과 미사일과 핵을 가지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동과 동북아는 일단 전쟁의 위험 순위에 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같이 이란이 미국의 반기를 들어서 전쟁을 벌이게 되면요, 그 여파는 전쟁보다 국제유가 급등 현상으로 번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 때문에 그런 국제유가 폭등 현상은 미미할 것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이란이 더 고립되면 고립됐지 국제유가 때문에 이란의 지지를 보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단기적으로 우리나라는요, 85% 이상의 원유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큰 타격은 예상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 9일 북부 스마트라 해발 2460m 높이의 군웅 시나붕 화산이 아주 강하게 폭발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무려 9,000m 높이까지 검은 화산재를 뿜어 올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2019년 5월 달에도 크게 폭발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시나붕이 6월 9일에도 다시 분화를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시나붕 화산의 폭발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 주변에서 고랭지 채배를 하고 있는 까로 고원지대 농촌 마을은 검은 화산재가 뒤덮여서 아주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먼지 투성이 길은 물론이고요, 농토에도 그 먼지가 뒤덮여서 식물들이 자라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그곳에 있는 브라스닥이라는 곳이 그 별장지대가 하나 있는데요. 메란 사람들이 거기를 방문하려고 하는데도 상당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건데, 만약 그 브라스다기를 방문하려는 한국인들이 있다면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